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웅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문화 부부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신랑분도 지금 고민이 있는 상태예요. 그 고민 있는 상태가 본인이 신부하고 대화를 해서 신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케이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부부면 부부의 대화 속에서 신부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신랑분이 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신부가 얘기를 하면 너의 의견을 존중해 줄게, 그렇게 해,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실 이만저만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신랑분이.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모님과의 사이, 그리고 신부하고의 이 사이에서 본인이 중립적이지를 못해요. 이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은 이쪽으로 휩쓸리고, 그리고 신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그렇게 하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신랑분이 저한테 이제 다급하게 씩씩거리면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가 베트남에 넘어갔는데 어디 뭐 산책을 가자고 해도 피곤해서 싫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거기는 갔다 왔으니까 싫다고 했고, 그래서 날도 더우니까 그냥 호텔에 있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나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면은 왜 산책을 하기 싫은데, 이유가 뭐야? 그리고 왜 이쪽을 놀러 가기 싫은데 이유가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봤겠죠. 근데 이 여성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많이 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 좀 부족하고 공감이나 이해 부분이 부족한 거지. 예.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이제 출장을 가서 이제 신부하고 영상 통화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3자 영상 통화. 그래서 신랑이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 얘기를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신부가 하는 얘기가 전에 산책을 했는데 날씨가 더운 날 1시간을 넘게 산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베트남 여성분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더운 날씨에 베트남 여성이 산책을 하거나 하진 않아요. 다 바람막이 같은 거 옷 입고 저기 오토바이 타면서 이동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놀러 가자고 했는데 왜 놀러를 안 갔냐? 거기는 내가 갔던 데라 안 갔다. 그리고 날씨도 더우니까 호텔에서 그냥 시원하게 있으면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성분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 스킨십이라든지 잠자리라든지 뭐 서로 연락하는 거는 어떠냐 내가 물어보니까 잠자리도 잘 받아주고 스킨십도 잘 받아주고, 그리고 뭐 연락을 하더라도 뭐 먼저 연락 오고 연락을 하면서 잠수를 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 그러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부분이 서운하다라고 하게 되면 왜 산책하기 싫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신부가 이만저만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덥고 해서 전 싫습니다 하면은 그래 그러면 우리 저녁에 같이 갈까? 이렇게 다음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분도 제가 좀 생각이 짧았다 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을 아는 지인 형님도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너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고 얘기해줄게 하고 나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다 얘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신랑이 신부가 마음에 드니까 서울에 있는 저 집이 내 이름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같이 살면 된다. 그래서 신부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부도 알았다. 이렇게 됐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랑의 부모님하고 신부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 입장에서는 왜 말을 자꾸 번복하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남성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신혼 부부면 당연히 시댁하고 며느리는 멀어져야지만이 편하다. 그리고 이세를 가질 거 아니냐. 그러면 잠자리도 해야 되고, 근데 부모님이 있으면 뭐 음소거 하고선 잠자리 할 거냐.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외국 여성이 한국에 왔을 때 시차도 있고 낯설고 그리고 어른들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잠도 제대로 못 잘 거고 식사도 또 불편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씻으러 갈 때도 내가 옷을 입고 가서 또 옷 벗고 씻고 다시 옷 입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런 불편한 상황을 신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는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신부가 어느 정도 이제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둘이 따로 나가서 살자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둘이서 다 얘기를 다 했어요. 다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는 상황이 이만저만한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부부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둘이 알아서 좋은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된다. 지금 일은 본인이 다 벌려놓고 나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봤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본인 부모한테는 네, 뭐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 그리고 또 신부한테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은 이쪽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신부 쪽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둘이서 알아서 해결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신부가 한국에 오면 한국에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데서 어느 정도 살면서 둘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찾아라. 그래서 이제 신부한테도 여기 집이 뭐 방이 뭐 2개고 거실이 하나고 이런 집들 많이 있으니까 월세를 살든 뭐 전세를 살든 둘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혼수나 이런 것도 신부하고 같이 보면서 물건도 들여놓고 해야지만이 내 물건에 대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애착이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신랑의 부모님들과도 주말에 종종 이렇게 만나서 가족 식사하고 그리고 자꾸 서로에 대해서 알고 지내고 지낸다라고 하게 되면 신부도 이제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신부하고 이 시부모하고의 이 관계도 좋아지게 된다. 이제 그런 조언을 또 이제 해드렸죠. 그리고 그 신랑분의 아는 지인 형도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히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국말을 전혀
잘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형님께서도 얘기는 해줬죠. 쓴소리를 했지. 신부도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면 너도 베트남어를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해야지. 언제까지 챗 GTP나 번역기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냐. 너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 형님께서도 해줬고, 저도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우선적으로 지금 결혼 비자를 만들어서 신부가 한국에 왔을 때 본인이 중심을 잡고 왈가왈부를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부모한테도 휘둘리고 아내한테도 휘둘린다라고 하게 됐을 때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신부가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지쳐 하고서는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자는 다음에 만들어라. 결혼 비자는 다음에 만들고 본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거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신부의 배란일에 맞춰가지고 임신을 먼저 시키든 둘 중에 하나를 하셔라. 왜냐면 결혼 비자를 만들고 신부가 한국에 입국을 했을 때 거기서 문제 해결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신부가 이혼하겠다 하고 뭐 베트남을 가게 되면은 본인은 5년 동안 결혼 비자를 못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하게 한번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또 그 신랑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제 우리 생각이라는 게 당연히 본인 생각이 아니야. 부모의 생각이죠. 본인들끼리 살아봤을 때 뭐 6개월이라는 또 제한을 또 두더라고. 6개월이라는 생활을 했을 때 잘 살면 큰 집으로, 뭐 40몇 평짜리 집으로 가서 같이 살든가, 아니면 따로 둘이서 살든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신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쵸? 부부면 부부끼리 얘기를 해서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는 내가 들어줄 수 있어.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거를 딱딱 부러지게 신부한테 얘기를 해야지. 지금 보면은 이도 저도 아니지 않냐.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는 정말 지금 웨딩 사진 찍고 있는데, 이제 전통 결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웨딩 사진 찍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이 나이에 비해서 철이 없다라고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부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신부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연락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본인이 내용도 하나도 안 들어놓고 무조건 오케이 해놓고, 자기 부모님한테도 오케이 하고, 신부한테도 오케이 하고, 일은 일대로 다 벌려놓고서는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지금 와서 무책임하게 지금 와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 신부가 한국에 와서 잘 살 거라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결혼을 준비하는 남성분들은 결혼을 하면 둘의 문제는 둘이 해결을 해야지만이 여자도 남자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상담 전화 있으니까 전화 주시던가, 아니면 댓글에 남겨두시면 제가 뭐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